최근에 강남 집값 떨어지는 거 보고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하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조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던 부동산 게임의 규칙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그 변화를 만든 진짜 트리거가 뭐였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금리 인상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다, 공급 대책이다. 정말 숱한 정책 폭탄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이 모든 걸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올랐습니다. 거의 철옹성 같았죠. 그런데 대체 무엇이 이 단단했던 성벽에 균열을 낸 걸까요? 자, 그럼 그 철옹성 같던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 결정적인 변곡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움직인 건 어떤 복잡한 법조항이 아니었어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정부의 메시지, 바로 한마디였죠. 이제부터는 주택으로 얻는 세금 떼고 난 후에 순수익, 이 세후 수익률 자체를 타겟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시장의 판을 뒤집은 진짜 트리거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예전에는요, 1주택자는 무조건 보호한다. 이게 거의 불문율이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릅니다. 주택을 자산으로 보고 1주택자라도 비싼 집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면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타겟이 다주택자에서 똘똘한 한 채를 믿었던 고가 1주택자로 아주 정밀하게 옮겨온 겁니다. 자, 그럼 정부가 이 세후 수익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쓰고 있는지 그 4가지 핵심 레버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4개의 파이프가 중앙에 있는 세후 수익률이라는 심장을 향해서 점점 조여오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그리고 대출 규제. 이 4개의 밸브가 동시에 잠기면서 투자자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레버, 바로 보유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국회에서 막 싸우면서 법을 바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행령만 바꿔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2개의 숨겨진 밸브를 조이는 것만으로도 세금 폭탄을 터뜨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위력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정부가 그 2개 밸브만 살짝 만지면요. 보유세 부담이 순식간에 50%, 많게는 100%까지 그냥 껑충 뛰는 겁니다. 특히 30억 원이 넘는 강남의 핵심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지금까지 1주택자들한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아주 그냥 철벽 같은 방패가 있었잖아요. 집 오래 가지고 있으면 팔 때 세금 거의 안 내게 해주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방패에 구멍을 내거나 아예 상한선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제 집 팔아도 예전만큼 남는 건 없을 거다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레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 바로 전세를 겨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주택자가 전세 주면 수억, 수십억 보증금을 이자도 없이 공짜로 쓰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냈잖아요. 바로 이 거대한 현금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1주택 갭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4번째, 역시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바로 돈줄을 죄는 대출 규제입니다. 비싼 집일수록 대출 한도를 확 줄여버리고 금리도 정상화시켜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영끌 투자의 길을 아예 막아버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 4가지 레버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이 그 무서운 결과를 딱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만큼 벌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유세 떼이고 대출이자 내고 임대소득세까지 마지막에 양도세 폭탄 한 방 맞고 나면 손에 쥐는 돈, 즉 최종 세후 수익률은 거의 박살이 나는 거죠. 이제 가장 비싼 집 한 채로 버티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규제들 때문에 시장 전체가 다 떨어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완전히 두동강 나고 있어요. 이 피라미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충격이 위에서부터 꼭대기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금이랑 대출 규제에 제일 민감한 강남 3구 같은 초고가 시장이 먼저 무너지고요. 그 아래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꽤 버텨주는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왼쪽의 수도권 시장은 이렇게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오른쪽의 지방 광역시들은 오히려 오랜 조정을 끝내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K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시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모든 변화가 그냥 잠깐 스쳐가는 바람일까요? 아니면 아예 이 부동산 게임의 판이 바뀌는 걸까요? 앞으로 시장은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경로 A는 정부가 진짜로 행동에 나서서 세금 폭탄을 터뜨리는 길이고요. 반면에 경로 B는 말로만 으름장 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 예전처럼 다시 집값이 슬금슬금 오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길이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할까요? 이제 기준금리 얘기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정부가 보유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진짜로 올리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정말로 손대는지.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명이 바로 이 두 가지 행정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전세가율을 보세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지역은 정책 충격이 와도 버틸 힘이 있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갭이 너무 큰 강남, 서초 같은 곳들은 정책 변화의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지대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가 한국 부동산 시장의 룰을 영원히 바꾸는 구조적인 전환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수없이 겪어왔던 또 하나의 해봤던 게임에 불과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정부의 말리 않은 행동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게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겠죠.